호텔 복도를 걷고 있었습니다. 앞서가는 낯선 남자의 뒷모습, 제 손에는 100만 원짜리 수표가 쥐어져 있었죠. 10년 전 저는 이 복도를 다르게 걸었습니다. 영화 홍보를 위해 이 호텔 프레스룸에 올 때는 수십 명의 스태프가 저를 따라다녔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복도를 걷는 이유는 달랐습니다. 객실 문이 열렸습니다. 남자는 나를 거칠게 다루었습니다. 그러나 그 남자가 원하는 대로 해야 했습니다.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문을 들어서는 순간 제가 더 이상 배우 최연우가 아니라는 것을, 그저 100만 원짜리 상품이라는 것을. 하지만 제게는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카지노에서 오늘 잃은 돈을 만회하려면 이 100만 원이 필요했으니까요. 그 남자의 헐떡임이, 욕망이 빨리 끝나기를 바라는 게 최선이었습니다. 이게 저의 이야기입니다. 화려했던 배우가 어떻게 추락하는지, 그 끝은 어디인지. 구독과 좋아요가 필요합니다. 댓글에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챕터 1 빛나던 시절. 10년 전 오늘, 저 최연우는 청룡영화제 시상식장에 있었습니다. 여우조연상, 영화 그 여름의 기억, 최연우. 제 이름이 호명되는 순간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무대 위로 걸어가는 내내 플래시가 터졌고 사람들의 환호가 들렸습니다. 트로피를 받아든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이 상을 저를 믿어주신 감독님께, 그리고 항상 응원해주시는 팬 여러분께 바칩니다. 그날 밤은 제 인생 최고의 밤이었습니다. 소속사 대표님은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연우야, 이제 시작이야. 너는 대한민국 최고의 배우가 될 거야. 저는 믿었습니다. 정말 그렇게 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제 생각보다 빠르게 변했습니다. 28살에 정상에 올랐던 저는 38살이 되자 아무도 찾지 않는 배우가 되어 있었습니다. 매니저 오빤 점점 제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오디션 연락도 뜸해졌습니다. 가끔 들어오는 제안은 20대 주인공의 엄마 역할, 아니면 조연의 조연. 거울을 볼 때마다 느꼈습니다. 내가 늙고 있구나. 이 바닥에서 여자가 늙는다는 건 죽음과 다름없다는 것을. 소속사 대표실에 불려간 나를 잊을 수 없습니다. 연우 씨, 솔직히 말할게요. 요즘 연우 씨 찾는 작품이 없어요. 그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습니다. 대표님, 제가 더 노력하면. 노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시장이 변한 거예요. 이제 20대 배우들 시대라고요.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울고 싶었지만 울 수 없었습니다. 계약 만료되면 갱신 어려울 것 같아요. 그날 소속사를 나서며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내 인생이 끝나가고 있구나. 원룸으로 돌아왔습니다. 한때는 강남 타워 팰리스에 살았는데 이제는 월세 50만 원짜리 원룸. 화장대 위에 먼지 쌓인 트로피를 보며 자조적인 웃음이 났습니다. 이게 뭐가 중요했을까? 이 트로피가 내 집세를 내주나? 휴대폰에 쌓인 독촉 문자들. 카드 대금 연체 3개월째입니다. 대출금 상환 기일이 지났습니다. 최종 통보입니다. 법적 조치 예정. 손이 떨렸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무너진 걸까? 그날 밤 저는 소주 한 병을 마셨습니다. 혼자서 텅 빈 방에서 아무도 찾지 않는 배우 최연우. 그게 저였습니다. 막막한 마음에 바람을 쐬러 나갔습니다. 목적지 없이 고속버스를 탔습니다. 몇 시간을 달려 도착한 곳, 강원도 정선. 버스에서 내리자 눈에 들어온 건 카지노 네온 사인이었습니다. 강원랜드. 처음엔 그냥 구경만 하려고 들어갔습니다. 화려한 조명,
슬롯머신 소리, 사람들의 환호와 탄식, 묘하게 끌렸습니다. 여기선 아무도 절 몰라봤습니다. 여기선 제가 배우 최연우가 아니라 그냥 한 명의 손님일 뿐이었습니다. 그게 좋았습니다. 슬롯머신에 앉았습니다. 지갑에서 5만 원을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기계에 넣었습니다. 버튼을 눌렀습니다. 딩동딩동딩. 화면에 숫자들이 돌아갑니다. 777. 잭팟. 50만 원. 심장이 뛰었습니다. 이런 기분은 처음이었습니다. 트로피를 받을 때와는 다른 원초적이고 짜릿한 쾌감. 제 손이 다시 버튼으로 향했습니다. 그때 알았어야 했습니다. 이게 시작이라는 것을, 추락의 시작이라는 것을. 하지만 그 순간에 저는 그저 행복했습니다. 딱 오늘만, 내일은 서울 올라가야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서울로 돌아간 건 3일 후였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다시 정선행 버스를 탔습니다. 이번엔 돌아올 생각 없이 챕터 2늪 속으로 정선의 값싼 모텔에 짐을 풀었습니다. 카지노는 제게 마약과 같았습니다. 한번 맛보니 끊을 수가 없었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승승장구였습니다. 50만 원이 100만 원이 되고 100만 원이 500만 원이 되었습니다. 제 손은 황금손 같았습니다. 뭘 해도 이겼습니다. 그날 밤 통장에 70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서울 올라가서 몇 달은 버틸 수 있겠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그 700만 원은 영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한 판만 더, 마지막 한 판만 더. 그 생각이 저를 파멸로 이끌었습니다. 통장을 보며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지? 집세도 못 냈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돈만 있으면 따올 수 있어. 내 운이 나빴을 뿐이야. 그 순간 저는 이미 중독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매니저 오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빠 나야. 연우야? 왜? 무슨 일이야? 저기 좀 급한 일이 생겨서 200만 원만 빌려줄 수 있어? 전화기 너머로 한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연우야, 너 지금 어디야? 혹시 도박하는 거 아니지? 아니야. 절대 아니야. 그냥 급하게 쓸 데가 있어서. 연우야, 지난달에도 빌려줬잖아. 아직 안 갚았어. 이번엔 진짜 갚을게. 다음 달에 꼭. 긴 침묵. 연우야, 미안한데 나도 지금 여유가 없어. 끊어졌습니다. 저는 연락처를 스크롤했습니다. 전화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았습니다. 후배 배우. 언니 미안한데 나도 지금. 대학 동기. 연우야, 나도 요즘 힘들어. 한 명 한 명. 제게서 멀어져 갔습니다. 마지막 선택지. 소속사 대표님.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대표님, 저예요, 연우예요. 연우 씨? 무슨 일이에요? 저기, 죄송한데요. 돈을 좀 빌려주실 수 있으세요? 얼마요? 500만 원만요. 긴 한숨. 연우 씨, 혹시 도박하는 거 아니죠?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 아니에요. 어머니 병원비 때문에. 거짓말이 입에서 술술 나왔습니다. 중독자가 되면 거짓말도 쉬워지는 걸까요? 이게 마지막이에요, 연우 씨. 그리고 이건 나중에 계약금에서 공제할 겁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대표님. 500만 원이 통장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날 밤 바로 카지노로 달려갔습니다. 어머니 병원비는 핑계였습니다. 저는 어머니께 전화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제게 필요한 건 카지노에서 쓸 돈이었으니까요. 3개월이 지났습니다.
빌릴 수 있는 사람은 다 빌렸습니다. 더 이상 전화를 받아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통장 잔액 2만 3천 원. 저는 결정했습니다. 차를 팔기로. 10년 전 첫 주연작 개런티로 산 차, 수입차. 당시 가격 8천만 원. 중고차 매매단지에 차를 끌고 갔습니다. 이 차 얼마 받을 수 있어요? 딜러가 차를 둘러보더니 말했습니다. 2천만 원 드릴게요. 네. 10년 된 차예요. 그리고 이 모델은 중고가 많이 떨어져요. 하지만 이 차가 원래 급하신 거 아니에요? 안 파실 거면 다른 데 알아보세요.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급했습니다. 오늘 당장 돈이 필요했습니다. 팔게요.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차 키를 건넸습니다. 차에 마지막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미안해. 같이 많은 곳 다녔는데 이렇게 보내서 미안해.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도 잠시. 2천만 원이 통장에 들어오자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 돈이면 이번엔 제대로 딸 수 있어. 저는 곧장 카지노로 향했습니다. 차가 아까운 게 아니라 카지노 갈 차가 없어진 게 아까웠습니다. 그게 저였습니다. 처음 카지노에 왔을 땐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혹시라도 누가 알아볼까봐. 전직 배우가 카지노에 있다는 게 기사라도 나면 어쩌나. 하지만 3개월이 지나자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마스크를 벗었습니다. 모자도 벗었습니다. 맨 얼굴로 카지노를 돌아다녔지만 아무도 저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화장실 거울을 봤습니다. 쩍쩍 갈라진 입술, 푸석푸석한 머리, 움푹 꺼진 볼, 시커멓게 낀 다크서클. 거울 속 여자가 저였습니다. 웃음이 났습니다. 자조적인 웃음. 10년 전엔 길만 걸어도 사람들이 알아봤는데 이젠 맨 얼굴로 돌아다녀도 아무도 날 최연우라고 부르지 않네. 슬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편했습니다. 여긴 아무도 날 몰라. 여긴 내가 그냥 도박꾼 한 명일 뿐이야. 그게 좋았습니다. 배우 최연우의 무게에서 벗어날 수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2천만 원은 500만 원이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500만 원은 영원이 되었습니다. 지갑을 열었습니다. 남은 돈 없음. 배가 고팠습니다. 3일째 굶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남자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혼자 계세요? 그 남자의 눈빛을 보는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 남자가 원하는 게 뭔지, 그리고 제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챕터 3바닥. 카지노바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마실 것도 없이 그냥 앉아만 있었습니다. 잘 차려입은 중년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혼자 계세요? 네. 카드가 오늘 안 풀리네요. 재수 없는 날이에요. 저도요. 남자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술 냄새가 났습니다. 혹시 심심하시면 같이 한잔 하실래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남자가 한 발 더 다가왔습니다. 목소리를 낮춰 속삭였습니다. 저기, 실례지만 호텔에 같이 올라가실래요? 100만 원 드릴게요. 심장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100만 원. 그 의미를 모를 리 없었습니다. 이 남자가 저를 뭘로 보는지, 무얼 원하는지 여자로 보는 게 아니었습니다. 살 수 있는 상품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저였다면 그 남자 얼굴에 술을 뿌리고 일어섰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의 저는 3일째 굶고 있었습니다. 통장 잔액 영원, 지갑 속 현금 영원, 그리고 무엇보다 카지노에 가고 싶었습니다. 오늘 잃은 걸 만회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려면 돈이 필요했습니다.
100만 원. 그 돈이면 바카라 판에서 한 번은 제대로 걸어볼 수 있었습니다. 30분 후에 로비에서 만나요. 제 입에서 나온 목소리는 제 것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남자가 웃었습니다. 좋아요. 그럼 씻고 나올게요. 남자가 떠나고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내가 지금 뭘 하려는 거지? 하지만 발은 이미 화장실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초라한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최연우, 넌 이제 여기까지야. 립스틱을 발랐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30분 후 로비에서 그 남자를 만났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남자를 따라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7층 복도를 걸었습니다. 10년 전에도 이 복도를 걸은 적 있었습니다. 영화 홍보 인터뷰 때 그땐 매니저와 스타일리스트가 따라왔었죠. 하지만 오늘은 혼자 낯선 남자 뒤를 따라 객실 문이 열렸습니다. 남자가 먼저 들어갔습니다. 들어오세요. 저는 문지방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이 문을 들어서면 되돌릴 수 없어. 나는 더 이상 배우가 아니야. 그냥 돈을 받고 파는 여자가 되는 거야. 안 들어오실 거예요? 남자의 목소리에 저는 문을 넘었습니다. 딸깍. 뒤에서 문이 잠겼습니다. 샤워부터 하시죠. 남자가 지갑에서 돈을 꺼냈습니다. 100만 원. 탁자 위에 놓았습니다. 먼저 씻고 나올게요. 남자가 욕실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침대 끝에 앉았습니다. 탁자 위에 돈을 봤습니다. 100만 원. 이걸로 오늘 밤 카지노 가면 이번엔 딸 수 있을 거야. 그럼 내일은 여기 안 와도 돼. 한 번만. 딱 한 번만. 샤워 소리가 멈췄습니다. 남자가 나왔습니다. 가운만 걸친 채 이제 당신 차례예요. 저는 일어났습니다. 욕실로 들어갔습니다. 거울을 피했습니다. 제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샤워를 했습니다. 따뜻한 물이 몸을 적셨지만 마음은 차가웠습니다. 샤워를 마치고 나왔습니다. 남자가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리 와요. 저는 조용히 다가갔습니다. 남자가 원하는 대로 스스로 가운을 벗었습니다. 그 남자가 요구하는 모든 것을 들어주었습니다. 돈이 필요했으니까, 카지노가 필요했으니까, 제 안에 무언가가 죽어가는 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저 그 남자의 욕구가 빨리 끝나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그래야 다시 카지노에 들어갈 수 있었으니까요. 이미 시작했으니까. 1시간 후 호텔을 나왔습니다. 가방 속 100만 원 묵직했습니다. 발걸음은 자동으로 카지노로 향했습니다. 그날 밤 100만 원은 50만 원이 되었습니다. 내일 다시 가자. 한 번 더 하면 돼. 다음 날 또 다른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어제 봤는데요. 저랑도 한번 어때요? 같은 가격 드릴게요. 쉬웠습니다. 두 번째는 첫 번째보다 쉬웠습니다. 세 번째는 더 쉬웠습니다. 어느새 저는 카지노에서 소문난 여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기 저 여자 봤어? 응, 예쁘더라. 돈 조금만 주면 호텔 간대. 진짜? 얼마? 100만 원. 오, 괜찮은데? 카지노 바에서 들리는 속삭임. 처음엔 신경 쓰였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쳐다볼 때마다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무뎌졌습니다. 어차피 아무도 저를 배우 최연우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카지노의 여자, 돈 주면 살 수 있는 여자, 그게 제 새로운 정체성이었습니다. 남자들이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1명, 때로는 2명. 저는 그 돈으로
카지노에서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낮에는 남자들을 만나고 밤에는 카지노에서 돈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남자를 만나고 다시 카지노로 끝없는 악순환.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카지노에서의 그 짜릿함, 돈을 딸 때의 희열, 그게 유일하게 저를 살아있게 만드는 것이었으니까요. 2개월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100만 원이 아니었습니다. 50만 원에 할래요? 네. 한 달 더 지났습니다. 20만 원밖에 없는데. 괜찮아요. 그리고 지금 10만 원 드릴게요. 저는 그 10만 원을 받았습니다. 처음엔 100만 원이었습니다. 이제는 10만 원. 돈의 가치가 떨어진 게 아니었습니다. 제 가치가 떨어진 거였습니다. 폐모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이게 내 인생이구나. 눈물이 났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 아니, 이게 사는 거라고 할 수 있나? 핸드폰을 봤습니다. 엄마에게서 온 부재중 전화 37통. 전화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엄마 목소리를 들으면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딸이 이렇게 됐어요. 하지만 그 미안함도 잠시. 지갑을 열었습니다. 오늘 번 10만 원. 이걸로 카지노 가면 슬롯 머신 한 판은 할 수 있겠어. 일어났습니다. 옷을 입었습니다. 카지노로 향했습니다. 멈출 수 없었습니다. 스스로를. 그날 밤 카지노 슬롯 머신 앞에서 10만 원을 전부 잃었습니다. 텅 빈 지갑을 들고 모텔로 돌아가는 길, 옥상을 올려다봤습니다. 저기서 뛰어내리면 모든 게 끝날까? 그때 누군가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혹시 최연우 배우님 맞으시죠? 심장이 멈췄습니다. 제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10년 만에 챕터 4구원자에 가면 혹시 최연우 배우님 맞으시죠? 그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10년 만에, 아니, 정확히는 6개월 만에 누군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배우님, 그 호칭이 얼마나 그리웠는지 천천히 돌아봤습니다. 깔끔한 정장을 입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나이는 30 후반쯤 돼 보였습니다. 아니에요. 잘못 보신 것 같은데요. 본능적으로 부정했습니다. 이 모습을 들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맞으세요. 저 배우님 팬이었어요. 팬? 그 단어가 가슴을 쿵 때렸습니다. 그 여름의 기억 정말 명작이었어요. 그 영화 보고 3번 울었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 영화, 제 전성기 시절, 제가 가장 빛났던 순간, 이 남자는 그때의 저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겨우 그 말만 했습니다. 더 말하면 울 것 같았으니까요. 혹시 괜찮으시면 커피 한 잔 하실래요? 경계했어야 했습니다. 이 카지노에서 다가오는 남자들이 뭘 원하는지 알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이 남자는 달랐습니다. 눈빛이 달랐습니다. 돈을 보는 눈이 아니었습니다.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최연우를 보고 있었습니다. 네, 좋아요. 카지노 안카페에 마주 앉았습니다. 남자가 커피를 사왔습니다. 따뜻한 아메리카노. 컵을 2손으로 감쌌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온기였습니다. 저는 강민석이라고 합니다. 최연우예요. 알아요. 제가 팬이었잖아요. 민석 씨는 자연스럽게 웃었습니다. 불편하지 않은 미소였습니다. 요즘 많이 힘드시죠? 그 한마디에 쌓아두었던 게 무너졌습니다. 6개월 동안
아무도 저에게 관심 없었습니다. 남자들은 제 몸만 보았고 카지노는 제 돈만 빨아갔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제 마음을 물어봤습니다. 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많이 힘들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카지노에 빠지셨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죄송해요. 이런 모습 보여드려서. 아니에요. 괜찮아요. 민석 씨가 냅킨을 건넸습니다. 누구나 힘들 때가 있어요. 다만 배우님은 대중에게 알려진 분이라 더 외로우셨을 것 같아요. 맞았습니다. 정확히 맞았습니다. 혼자였습니다. 너무 외로웠습니다. 아무도 저를 이해해주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저를 한심하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이해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네, 배우님을 도와드리고 싶어요. 빚 정리하시고 다시 일어서실 수 있게.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이 왜 저를 도와주겠다는 건지. 왜요? 대가가 뭔데요? 의심했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걸 뼈저리게 배웠으니까요. 때가 없어요. 거짓말이죠. 아니에요. 진심이에요. 민석 씨가 제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저도 힘든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혼자 버텼어야 했죠. 그래서 알아요. 혼자 싸우는 게 얼마나 힘든지. 배우님이, 제가 좋아했던 배우가 이렇게 무너지는 걸 그냥 보고 싶지 않아요. 진심이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아무 조건 없이 저를 도와주겠다는 사람은 이게 꿈일까? 진짜 날 구해주려는 걸까? 가슴이 뛰었습니다. 희망이라는 게 이런 건가 싶었습니다. 정말 도와주실 수 있어요? 네,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날 밤 6개월 만에 처음으로 편히 잠들었습니다. 누군가 내 편이 생긴 것 같았으니까요. 이틀 후 민석 씨의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짐이랄 것도 없었습니다. 가방 하나. 그게 제 전부였습니다. 여기서 지내세요. 천천히 마음 정리하시고 다시 시작하시면 돼요. 깨끗한 원룸이었습니다. 작지만 따뜻했습니다. 침대에 앉았습니다. 폭신한 매트리스. 6개월 동안 딱딱한 모텔 침대에서만 잤었습니다. 이게 꿈 같았습니다. 정말 괜찮은 걸까? 이렇게 받기만 해도 되는 걸까? 민석 씨가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배고프시죠? 제가 음식 좀 사왔어요. 과일, 우유, 샌드위치, 언제 먹었는지 기억도 안 나는 것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울컥했습니다. 천천히 드세요. 내일부터 빚 정리 시작할게요. 소속사 대표한테 빌린 거부터. 민석 씨는 정말로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샤워를 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여전히 야윈 얼굴이었지만 눈빛이 조금 달라져 있었습니다. 살고 싶다. 처음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6개월 동안 죽고 싶었는데 이제는 살고 싶었습니다. 이 사람 덕분에, 강민석 덕분에 깨끗한 침대에 누웠습니다. 이불을 덮었습니다. 고마워요, 민석 씨. 당신이 없었으면 전 정말 죽었을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며 잠들었습니다. 하지만 몰랐습니다. 그의 노트북에 제 이름으로 된 폴더가 이미 만들어져 있다는 것을. 연우 프로젝트 계획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민석 씨는 정말로 빚을 갚아주었습니다. 소속사 대표에게 갔던 500만 원.
돌려줬습니다. 어떻게 이런 돈이 제가 모아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고마웠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머리를 감았습니다. 오랜만에 제대로 거울을 봤습니다. 사람 같아 보였습니다. 민석 씨가 옷을 사다 줬습니다. 깨끗한 원피스 그리고 아름다운 속옷까지 입어보세요. 입었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이 예전의 최연우 같았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고마워서요. 제가 뭐라고 이렇게까지 당연한 거예요. 민석 씨가 제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그 손길이 따뜻했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느껴보는 사람의 온기였습니다. 이 사람, 혹시 날 좋아하는 걸까?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이렇게 망가진 나를. 하지만 가슴 한쪽이 두근거렸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시작됐습니다. 카지노, 슬롯머신 소리가 들렸습니다. 딩동딩동딩, 바카라 테이블이 보였습니다. 칩이 쌓이는 모습, 손이 떨렸습니다. 가고 싶어. 카지노 가고 싶어. 한 판만, 딱 한 판만 하면 이 답답함이 풀릴 텐데 핸드폰을 집었습니다. 카지노 홈페이지를 켰습니다. 오늘 잭팟 당첨 금액 3억. 심장이 뛰었습니다. 3억이면 모든 걸 해결할 수 있어. 민석 씨한테 빌린 것도 갚고 내 인생도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일어났습니다. 옷을 입으려 했습니다. 그때 방문이 열렸습니다. 아직 안 주무셨어요? 민석 씨였습니다. 아, 네. 잠이 안 와서요. 민석 씨가 제 핸드폰 화면을 봤습니다. 카지노 홈페이지. 카지노 가고 싶으세요? 들켰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이렇게 도와주는데 아직도 카지노 생각을 하다니. 죄송해요. 눈물이 났습니다. 저도 끊고 싶어요. 근데 안 돼요. 자꾸 생각나요. 슬롯머신 소리가 귀에서 멀어지지 않아요. 민석 씨, 저 진짜 이상한가 봐요. 고쳐지지가 않아요. 민석 씨가 다가왔습니다. 제 핸드폰을 빼앗아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안아줬습니다. 괜찮아요. 천천히 괜찮아질 거예요. 그의 품이 따뜻했습니다. 힘들 때마다 저한테 기대요. 카지노 대신 저를 생각하세요. 정말 괜찮을까요? 네. 제가 도와드릴게요. 끝까지. 그날 밤, 민석 씨 품에 안겨 잠들었습니다. 처음으로 악몽 없이 잤습니다. 하지만 몰랐습니다. 그가 저를 안고 있는 동안 시계를 확인하고 있었다는 것을. 3일만 더 지나면 금단 증상 최고조에 달하겠지. 그때 카지노 데려가면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어. 저는 그의 계획 속에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그로부터 일주일 후 민석 씨가 말했습니다. 연우 씨, 오늘 저랑 같이 카지노 갈래요? 심장이 멈췄습니다. 카지노요? 걱정 마세요. 도박하라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일 때문에 가야 해서요. 혼자 두기 싫어서 같이 가자는 거예요. 믿었습니다. 이 사람을 믿었습니다. 네, 좋아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게 더 깊은 지옥으로 가는 첫걸음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날 저는 다시 카지노에 발을 들였습니다. 민석 씨의 손을 잡고 챕터 5 사랑이라는 착각. 6개월 만에 다시 온 카지노. 네온사인이 눈부셨습니다. 슬롯머신 소리가 귓가에 울렸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안 돼. 참아야 돼. 이번엔 다를 거야. 민석 씨가 옆에 있으니까. 민석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거짓말이었습니다. 괜찮지 않았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입안이 바짝 말랐습니다. 카지노. 제가 모든 걸 잃은 곳. 하지만 또한 유일하게 살아있음을 느낀 곳. VIP룸으로 갈게요. 거기선 조용하니까. VIP룸. 예전엔 꿈도 못 꿨던 곳. 자리에 앉았습니다. 민석 씨 옆에 바카라 테이블. 딜러가 카드를 섞습니다. 숨소리까지 생생하게 들렸습니다. 민석 씨가 칩을 샀습니다. 100만 원어치 테이블에 놓습니다. 뱅커 카드가 펼쳐집니다. 졌습니다. 아, 재수 없네. 다시 건다. 또 진다. 민석 씨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오늘 카드가 안 좋네요. 제가 봐도 그랬습니다. 패가 안 좋았습니다. 민석 씨, 그만하고 나가요. 연우 씨, 민석 씨가 저를 봤습니다. 대신 한 번만 뽑아줄래요? 당신 손이 더 행운일 것 같아서 심장이 쿵 했습니다. 안 돼. 손 떼면 안 돼. 다시 시작되는 거야. 저는 안 할래요. 한 번만요. 제가 부탁하는데도 안 들어주실 거예요? 그의 목소리가 살짝 차가워졌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민석 씨가 이런 목소리로 말하는 게 무서웠습니다. 싫어할까봐, 버려질까봐. 한 번만이요. 떨리는 손으로 칩을 집었습니다. 6개월 만에 테이블에 놓습니다. 뱅커 카드가 나옵니다. 이겼습니다. 봐요. 역시 민석 씨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좋았습니다. 제가 그를 기쁘게 만들었다는 게 한 번 더 해봐요. 민석 씨, 이번엔 진짜 마지막이에요. 또 뽑습니다. 또 이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또 그 다음. 어느새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조금만 더 따면 민석 씨가 기뻐할 거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제가 다시 빠져들고 있었던 겁니다. 카지노에, 도박에, 그리고 민석 씨는 그걸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민석 씨는 자주 저를 카지노에 데려갔습니다. 오늘도 행운의 여신이 필요해요. 처음엔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때마다 민석 씨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말은 안 했지만 느껴졌습니다. 실망했구나. 그게 무서웠습니다. 이 사람마저 저를 버리면 저는 정말 끝이었으니까요. 그래서 따라갔습니다. 카지노에 한 번, 두 번, 다시 익숙해졌습니다. 칩을 만지는 감촉, 카드가 넘어가는 소리, 제 안의 중독이 다시 깨어났습니다. 밤에는 악몽을 꿨습니다. 슬롯 머신이 저를 삼키는 꿈, 카지노에서 못 나오는 꿈, 비명을 지르며 깼습니다. 민석 씨가 달려왔습니다. 괜찮아요? 꿈을 꿨어요. 무슨 꿈이요? 카지노에서 못 나오는. 민석 씨가 저를 안아줬습니다. 괜찮아요. 꿈이에요. 제가 여기 있잖아요. 그의 품에서 진정했습니다. 이 사람이 있으니까 괜찮을 거야. 카지노 가도 괜찮아. 민석 씨가 지켜줄 거야. 하지만 그건 제 착각이었습니다. 민석 씨는 저를 지키는 게 아니라 저를 카지노에 묶어두고 있었습니다. 더 깊이, 더 확실하게 통제하기 위해서 3주가 지났습니다. 민석 씨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민석 씨 생각이 났습니다. 오늘은 뭐 해드릴까? 어떻게 하면 기뻐하실까? 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서툴렀지만, 와, 연우 씨 요리 맛있네요.
그 한마디에 하늘을 나는 기분이었습니다. 민석 씨가 퇴근하면 현관에서 기다렸습니다. 오늘 회사는 어떠셨어요? 피곤했어요. 근데 연우 씨 보니까 괜찮네요. 그 말 한마디에 하루의 피로가 풀렸습니다. 어느 순간 깨달았습니다. 나, 이 사람을 사랑하고 있구나. 무서웠습니다. 사랑, 저 같은 사람이 사랑할 자격이 있을까? 도박쟁이, 몸을 팔았던 여자, 이런 내가.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민석 씨가 웃을 때, 제 이름을 부를 때, 제 손을 잡을 때, 심장이 뛰었습니다. 이 사람과 함께라면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 어느 날 밤, 용기를 냈습니다. 민석 씨, 왜요? 왜? 저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진짜 이유가 뭐예요? 민석 씨가 저를 봤습니다. 오랫동안, 그리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니까요. 세상이 멈췄습니다. 저 같은 사람을. 눈물이 났습니다. 왜 울어요? 고마워서요. 저 같은 인간을 사랑해주다니. 민석 씨가 제 눈물을 닦아줬습니다. 당신은 잠깐 길을 잃었을 뿐이에요. 원래 아름다운 사람이었어요. 지금도 아름다워요. 그날 밤, 저는 민석 씨에게 제 모든 것을 주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몰랐습니다. 침실 책장 뒤에 작은 카메라가 숨어 있다는 것을, 욕실 환풍구 안에 또 다른 카메라가 있다는 것을. 민석 씨와 사랑을 나누는 동안 저는 행복했습니다. 이 사람이 날 사랑해. 처음으로 누군가 날 진짜로 사랑해. 그를 사랑하는 만큼 그에게 만족을 주고 싶었습니다. 그가 원하는 모든 것을 들어주고 싶었습니다. 그게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보답이었으니까요. 민석 씨가 속삭였습니다. 사랑해요, 연우 씨. 저도 사랑해요. 처음으로 한 고백이었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하지만 몰랐습니다. 그 모든 순간이 카메라에 담기고 있다는 것을, 그 영상이 내일이면 다크웹에 업로드된다는 것을. 전직 배우의 은밀한 사생활. 이런 제목으로 저는 그저 사랑을 나누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제 마지막 순수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마저 민석 씨는 돈으로 바꾸고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이제 저는 민석 씨 없이는 숨도 쉴 수 없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그를 찾았습니다. 민석 씨 어디 가세요? 회사 가요. 금방 올게요. 일찍 오세요. 기다릴게요. 네. 저녁 먹고 싶은 거 있어요? 민석 씨가 좋아하는 걸로 할게요. 하루 종일 그를 기다렸습니다. 청소를 하고, 빨래를 하고, 요리를 하고. 이게 행복인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카지노 생각은 줄어들었습니다. 아니, 줄어든 게 아니었습니다. 민석 씨가 채워줬습니다. 그 빈자리를. 도박의 짜릿함 대신 사랑의 떨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이 사람이 날 버리면 난 어떻게 되지? 밤마다 악몽을 꿨습니다. 민석 씨가 떠나는 꿈. 이제 싫어요. 나가세요. 안 돼요. 제발. 비명을 지르며 깼습니다. 또 악몽이에요? 민석 씨가 안아줬습니다. 민석 씨, 절 버리지 않을 거죠? 왜 그런 생각을 해요? 저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망가진 사람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요. 그럼 약속해줘요. 절 절대 버리지 않을 거라고. 약속할게요.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철석같이. 하지만 그 약속은 가장 잔인한 거짓말이었습니다. 어느 날
민석 씨가 말했습니다. 연우 씨, 부탁이 있어요. 뭐든지 말해요. 제가 사진 찍는 거 좋아하거든요. 연우 씨 예쁜 모습 남기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사진. 무슨 사진이요? 우리 둘만의 사진. 추억으로 남기고 싶어서요. 그의 눈빛이 간절했습니다. 어떤 사진인데요? 특별한 사진이요. 아무한테도 안 보여줄 거예요. 저만 볼 거예요. 알았습니다. 그가 무슨 사진을 원하는지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좋아요. 사랑하니까. 그가 원하니까. 그날 밤 민석 씨는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가 원하는 모든 포즈를 취했습니다. 이게 추억이 되는 거겠지. 우리 둘만의.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진들은 다음 날 다크웹에 업로드되었습니다. 최연우 VOL 3 조회수 12만 8,492 수익 2,300만 원. 저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제 사랑이, 제 믿음이 돈으로 환산되고 있다는 것을. 챕터 6 어둠 속의 거래. 그날도 민석 씨와 카지노에 갔습니다. VIP룸에 앉아 있는데 누군가 저를 쳐다보는 게 느껴졌습니다. 고개를 돌렸습니다. 입구 쪽에 선 남자, 40대쯤 돼 보이는. 우리 눈이 마주쳤습니다. 남자가 웃었습니다. 이상한 웃음이었습니다. 뭔가 저를 아는 것 같은 그런 눈빛.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민석 씨, 왜요? 저기 저 사람, 자꾸 절 쳐다봐요. 민석 씨가 돌아봤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이미 사라진 뒤였습니다. 아무도 없는데요? 방금까지 있었는데. 연우 씨, 너무 예민해진 거 아니에요? 카지노에 사람 많잖아요. 그렇게 말했지만 찝찝함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그 남자의 눈빛이 마치 저를 벗겨보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이미 벗은 제 모습을 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기분 탓이겠지. 그렇게 생각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비슷한 시선들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카지노 복도를 걸을 때, 화장실에 갈 때, 민석 씨 옆에 앉아 있을 때 누군가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끈적하고 불쾌한 시선으로 밤에 민석 씨에게 물었습니다. 민석 씨, 요즘 카지노에서 사람들이 저를 자꾸 쳐다보는 것 같아요. 기분 탓일 거예요. 연우 씨 예쁘니까 쳐다보는 거죠.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뭔가 절 아는 것 같은 눈빛이에요. 민석 씨의 표정이 살짝 굳었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 1초도 안 되는. 하지만 저는 봤습니다. 그럴 리 없어요. 연우 씨가 너무 불안해서 그래요. 푹 쉬세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 하지만 뭐가 잘못됐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온몸의 신경이 곤두서 있었습니다. 마치 위험이 다가오고 있는데 어디서 오는지 모르는 것처럼. 일주일 후 민석 씨 없이 혼자 카지노 바에 있었습니다. 민석 씨가 잠깐 화장실에 간 사이 한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저번에 저를 쳐다보던 그 남자. 저기.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최연우 배우님 맞으시죠?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배우님, 그 호칭? 하지만 이 남자의 입에서 나오니 전혀 반갑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소름이 돋았습니다. 아니에요. 잘못 보셨어요. 일어나려 했습니다. 거짓말 마세요. 남자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을 제게 보여줬습니다. 그 순간 세상이 멈췄습니다. 화면 속에는 저였습니다. 하지만 옷을 입고 있지 않은 저.
침대에 누워 있는 저, 민석 씨와 함께 있는 저. 이게 뭐예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모르는 척 하지 마세요. 다크웹에서 유명하던데요? 다크웹. 그 단어가 귀에 꽂혔습니다. 뭐라고요? 전직 배우 최연우의 사생활. 조회수 미쳤어요. 다들 보고 있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아니, 온몸이 떨렸습니다. 거짓말이죠? 실물이 더 예쁘네요. 영상에서 봤을 때보다 남자가 한 발 더 다가왔습니다. 얼마예요? 저도 한번 어때요? 100만 원 드릴게요. 그 순간 이해했습니다. 이 남자가 왜 저를 쳐다봤는지, 왜 그런 눈빛이었는지 저를 이미 본 거였습니다. 벗은 제 모습을, 민석 씨와 함께 있는 모습을, 그 모든 사적인 순간들을. 전 그런 거 아니에요.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에이, 왜 그러세요? 영상엔 다 나오던데요? 남자가 다시 핸드폰을 들이밀었습니다. 화면에는 제목이 보였습니다. 전직 배우 최연우 VOL 3편이나 있다는 뜻.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저리 가요. 소리를 질렀습니다.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남자가 어깨를 으쓱하며 떠났습니다. 나중에 마음 바뀌면 연락해요. 명함을 탁자에 던지고 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영상? 다크웹?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지? 그때 민석 씨가 돌아왔습니다. 연우 씨, 괜찮아요? 저는 그를 올려다봤습니다. 처음으로 의심의 눈빛으로.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민석 씨는 샤워를 하러 갔습니다. 저는 거실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도대체 누가, 왜, 어떻게. 그때 민석 씨 노트북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책상 위에 열려있는. 평소 같으면 절대 안 봤을 겁니다. 남의 물건 함부로 보는 거 싫어했으니까요. 하지만 오늘은 뭔가에 이끌리듯 노트북 앞에 앉았습니다. 화면이 켜져 있었습니다. 비밀번호도 풀려 있었습니다. 마우스를 움직였습니다. 폴더가 보였습니다. 연우 프로젝트, 제 이름, 클릭했습니다. 그리고 숨이 멎었습니다. 수백 개의 파일, 모두 제 이름이 붙어 있는. 최연우 침실법, 최연우 샤워 HD, 최연우, 수면사 K. 손이 떨렸습니다. 하나를 클릭했습니다.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화면 속에는 잠들어 있는 제가 있었습니다. 카메라는 침대 위 어딘가에서 저를 찍고 있었습니다. 각도가 민석 씨가 서 있을 법한 위치였습니다. 다음 파일을 열었습니다. 샤워하는 저, 옷 갈아입는 저, 그리고 민석 씨와 함께 있는 저, 모두 제가 모르는 사이에 찍힌 것들이었습니다. 또 다른 폴더를 열었습니다. 인컴, 엑셀 파일, 날짜, 콘텐츠, 판매가, 수익. 숫자들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2024.01, 5 최연우 VOL, 1 500만 원. 2024.01, 12 최연우 VOL, 2 800만 원. 2024.01, 19 최연우 VOL, 3,200만 원. 계속 내려갔습니다. VOL, 7까지 있었습니다. 총 수익 5,800만 원. 제가 상품이었습니다. 제 몸이, 제 사생활이, 제 사랑이 모두 돈으로 환산되어 있었습니다. 구역질이 났습니다. 일어나 화장실로 뛰어갔습니다. 으억 마이너스. 토했습니다. 아무것도 안 먹어서 물만 나왔지만
계속 토했습니다.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새파래진 얼굴, 흐르는 눈물. 이게 나야? 사랑받는 줄 알았는데, 구원받은 줄 알았는데, 난 그저 상품이었어. 판매되고 있었어. 내가 모르는 사이에 수백 명, 수천 명이 내 벗은 몸을 보고 있었어. 민석이가 처음부터 날 사랑한다고 했을 때도, 날 안아줬을 때도, 날 지켜준다고 했을 때도 전부 거짓말이었어. 무릎이 꺾였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샤워 소리가 멎었습니다. 민석 씨가 나올 겁니다.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해야 하죠? 물어봐야 할까요? 아니면 도망가야 할까요? 하지만 어디로? 저한테 갈 곳이 어디 있죠? 그때 욕실 문이 열렸습니다. 연우 씨? 민석 씨의 목소리. 평소와 똑같은 목소리. 따뜻하고 부드러운. 하지만 이제는 그 목소리가 무섭게 들렸습니다. 여기서 뭐해요? 일어났습니다. 떨리는 다리로. 아무것도 아니에요. 토할 것 같아서. 거짓말이 또 쉽게 나왔습니다. 살기 위해서. 괜찮아요? 어디 아파요? 민석 씨가 제 이마에 손을 댔습니다. 차가운 손. 예전엔 그 손이 따뜻하게 느껴졌는데, 이제는 얼음장 같았습니다. 열은 없는데, 괜찮아요. 그냥 좀 어지러워서요. 들어가서 누워요. 제가 물 갖다 드릴게요. 침실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봤습니다. 저 위에 카메라가 있을까? 지금도 날 찍고 있을까? 내가 누워있는 이 모습도 누군가에게 팔릴까? 민석 씨가 물을 가져왔습니다. 마셨어요. 컵을 받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물을 마셨습니다.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는 물이 유리 조각처럼 아팠습니다. 오늘 무슨 일 있었어요? 카지노에서 누가 뭐라고 했어요? 민석 씨가 물었습니다. 순간 말하고 싶었습니다. 당신이 뭐 했는지 알아요. 내 영상 팔았죠? 나를 이용했죠?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무서웠나 봅니다. 진실을 마주하는 게, 그리고 무엇보다 이 사람마저 잃는 게 겁났나 봅니다. 아무 일도 없었어요. 또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럼 됐어요. 푹 쉬어요. 민석 씨가 불을 껐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규칙적이고 편안한, 곧 잠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눈을 뜨고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믿고 싶어. 이게 오해이길 바라. 민석 씨가 정말 날 사랑했으면 좋겠어. 그 영상들이 다른 사람이 한 거였으면.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겠지. 난 이미 알아. 진실을. 하지만 인정하기 싫어. 인정하면 난 다시 혼자가 되니까. 새벽까지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민석 씨의 숨소리를 들으며 제 인생이 또다시 무너지고 있다는 걸 느끼면서 다음 날 아침 민석 씨가 출근했습니다. 다녀올게요. 저녁에 봐요.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노트북 앞에 다시 앉았습니다. 어제 본 폴더를 다시 열었습니다. 현실이었습니다. 악몽이 아니었습니다. 버전 8이 추가되어 있었습니다. 어젯밤 제가 잠든 사이에 또 찍힌 겁니다. 업로드 예정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경찰에 신고해야 할까요? 하지만 그러면 전부 세상에 알려집니다.
전직 배우 최연우가 불법 촬영 당했다고 그 영상들이 증거로 제출되고 기자들이 달려들고 제 인생은 완전히 끝나는 겁니다. 아니면 도망가야 할까요? 하지만 어디로? 돈도 없는데, 갈 곳도 없는데,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연우 씨, 민석 씨였습니다. 회사에 서류 두고 와서 그리고 그는 봤습니다. 노트북 앞에 앉아 있는 저를, 화면에 띄워진 폴더를, 둘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긴 침묵. 그리고 민석 씨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다 봤어요? 그 목소리는 더 이상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챕터 7 배신의 무게. 다 봤어요? 민석 씨의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는 그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따뜻함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부드러움도 없었습니다. 그저 차갑고 무미건조한, 마치 업무 보고를 받는 것 같은. 저는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떨렸지만 억지로 버텼습니다. 이게 뭐예요?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보신 그대로예요. 민석 씨가 문을 닫았습니다. 조용히. 그리고 서류 가방을 소파에 놓았습니다. 마치 평소처럼,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그대로가 뭐예요? 물었지만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제 영상이 왜 여기 있어요? 왜 파일로 저장되어 있어요? 왜 돈이 적혀 있어요? 소리가 커졌습니다. 민석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넥타이를 풀었습니다. 천천히. 그 익숙한 동작이 오늘은 너무나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대답해요. 팔았죠? 너무나 간단하게 말했습니다. 마치 오늘 점심 뭐 먹었냐고 물어보면 대답하는 것처럼. 뭐라고요? 귀를 의심했습니다. 연우 씨 영상 팔았어요. 다크웹에 잘 팔렸어요.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정확히는 제가 쌓아 올린 마지막 희망이 무너졌습니다. 오해일 거야. 설명이 있을 거야. 민석 씨가 날 사랑했던 건 진짜일 거야. 그렇게 믿고 싶었는데 그의 입에서 나온 건 너무나 명확한 인정이었습니다. 왜? 겨우 그 한마디를 했습니다. 왜긴요? 민석 씨가 소파에 앉았습니다. 편하게. 돈이 되니까요.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전직 배우 타이틀이 생각보다 값어치가 있더라고요. 최연우라는 이름이 프리미엄이에요. 한 편에 몇백만 원씩 받았어요. 그는 웃고 있었습니다. 비즈니스 성공 사례를 말하듯이. 처음엔 반신반의했어요. 과연 팔릴까? 근데 대박이더라고요. 첫 영상 올렸을 때 입찰 경쟁 붙었어요. 500만 원에 낙찰됐죠. 그때 알았어요. 아, 이거 제대로 된 투자구나. 무릎이 꺾였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투자? 네, 투자요. 민석 씨가 다리를 꼬고 앉았습니다. 연우 씨 구해준 것도 투자예요. 빚 갚아준 것도, 밥 사준 것도, 옷 사준 것도 전부 투자였어요. 계산해 봤어요. 연우 씨한테 쓴 돈이 대략 800만 원, 벌어들인 돈이 5,800만 원. 투자 대비 700% 수익률이에요. 나쁘지 않죠? 숫자로 환산되어 있었습니다. 제 가치가 800만 원. 저는 그 정도 값어치였습니다. 그럼 날 사랑한다고 한 건 사랑? 민석 씨가 비웃었습니다. 진짜 비웃었습니다. 예전엔 한 번도 본 적 없는 표정으로 연우 씨 정신 차려요. 누가 도박쟁이를 사랑해요? 카지노에서 몸 팔던 여자를, 빚쟁이한테 쫓기던 여자를, 그런 여자를 누가 사랑하겠어요? 한마디 한마디가 칼이 되어 제 심장을 찔렀습니다.
하지만 저를 구해줬잖아요. 구했죠. 투자 목적으로. 연우 씨가 완전히 망가지면 안 됐어요. 상품 가치가 떨어지니까 어느 정도 회복시켜야 했어요. 깨끗하게 씻기고 살 좀 찌우고 웃을 수 있게 만들어야. 그래야 영상이 잘 팔리거든요. 비참한 여자보다는 조금은 희망 있는 여자, 사랑받는 여자, 그런 콘셉트가 더 잘 팔려요. 콘셉트? 저는 콘셉트였습니다. 그럼 저를 카지노에 데려간 것도 당연하죠. 민석 씨가 일어났습니다. 냉장고를 열고 물을 마셨습니다. 평온하게. 도박 중독자는 조종하기 쉬워요. 카지노 가고 싶죠? 가게 해줄게. 대신 내가 원하는 거 해줘. 완벽한 거래잖아요. 그리고 카지노에 데려가면 연우 씨는 제게 더 의지하게 되고 더 복종하게 되고 원하는 걸 뭐든지 시킬 수 있게 돼요. 사진 찍자고 하면 찍히고 포즈 취해달라면 취하고 민석 씨가 원하니까라는 그 한마디면 됐어요. 맞았습니다. 저는 정말 그랬습니다. 민석 씨가 원하는 건 뭐든지 했습니다. 사랑받고 싶어서, 버림받기 싫어서, 그럼 저를 안아준 것도 목이 메었습니다. 침대에서의 그것도 연출이죠, 뭐. 너무나 쉽게 말했습니다. 나쁘진 않았어요. 연우 씨 몸매 좋으니까. 근데 사랑은 아니에요. 그냥 비즈니스. 영상 찍어야 하니까. 당연히 해야죠. 그 순간 제 안에 무언가가 완전히 부서졌습니다. 사랑이라고 믿었던 모든 순간이, 구원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기억이 거짓이었습니다. 연출이었습니다. 비즈니스였습니다. 당신, 정말 일어났습니다. 온몸이 떨렸지만 분노가 저를 지탱해줬습니다. 당신 정말 나쁜 놈이에요. 나쁜 놈? 민석 씨가 웃었습니다. 웃기지 마세요, 연우 씨. 누가 더 나쁜지 아세요? 저는 적어도 정직했어요. 돈 벌려고 연우 씨 이용했죠. 숨기지 않아요. 근데 연우 씨는요? 몸 팔면서 사랑인 줄 알았어요? 카지노 중독이면서 제가 고쳐줄 줄 알았어요? 자기 기만이에요. 연우 씨도 저를 이용했잖아요. 살 곳 필요해서, 돈 필요해서, 기댈 사람 필요해서 서로 이용한 거예요. 나는 연우 씨 몸을, 연우 씨는 내 돈을. 말문이 막혔습니다. 부인하고 싶었지만 일부는 맞았으니까요. 저도 민석 씨가 필요했습니다. 절실하게. 하지만 그래도 저는 진심이었어요. 당신을 사랑했어요. 진짜로 사랑했다고요. 울면서 소리쳤습니다. 그거랑 이거랑 달라요. 저는 당신한테 진심이었는데 당신은 전부 거짓말이었잖아요. 진심? 민석 씨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며칠이나 갔어요. 그 진심이. 카지노 가자고 하면 따라오고 사진 찍자고 하면 벗고. 그게 사랑이에요? 그건 그냥 의존이에요. 연우 씨는 사랑할 줄 몰라요. 기생할 줄만 알죠. 기생. 그 단어가 가슴에 박혔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인정해요, 연우 씨. 당신은 혼자 살 수 없는 사람이에요. 누군가한테 빌붙어야 해요. 예전엔 소속사였죠. 그 다음엔 카지노. 그리고 나 평생 누군가한테 기대서 살 거예요. 그게 당신이에요. 최연우.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할 말이 없었습니다.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맞는 말이었으니까요. 일부는, 아니 전부. 저는 정말로 혼자 살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겨우 물었습니다. 어떻게 되긴요? 나가시면 되죠. 네.
더 이상 같이 살 이유가 없잖아요. 들켰는데 뭐. 촬영도 이제 힘들 것 같고요. 연우 씨가 협조 안 할 테니까 가방을 던졌습니다. 제 가방을. 짐 싸세요. 오늘 안으로 나가주세요. 어디로 가요? 저 갈 데 없어요. 그건 제 알 바 아니에요. 너무나 차갑게 말했습니다. 민석 씨, 제발. 다가가 그의 팔을 잡았습니다. 제발 쫓아내지 마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노트북 보지 말았어야 했어요. 다시 예전처럼 할게요. 당신이 원하는 거 다 해줄게요. 사진도 찍고, 영상도 찍고, 제발, 여기서만 있게 해주세요. 저는 울고 있었습니다. 자존심도 뭐도 없었습니다. 그저 살고 싶었습니다. 이 공간에서라도 연우 씨, 민석 씨가 제 손을 떼어냈습니다. 이미 끝났어요. 질질 끌지 마세요. 그리고 경고하는데요. 그의 눈빛이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경찰 신고 같은 거 생각하지 마세요. 신고하면 연우 씨 영상 전부 공개할 거예요. 포털 사이트에, SNS에, 연우 씨 아는 모든 사람한테 전직 배우 최연우가 어떻게 살았는지 대한민국이 다 알게 해줄게요. 기사도 쓸 거예요. 도박 빚진 전직 배우, 불법 촬영 영상 유포. 그럼 연우 씨 인생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아시죠? 협박이었습니다. 하지만 효과적인 협박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용히 사라지세요. 그게 연우 씨한테 남은 마지막 자존심이에요. 그리고 그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저는 거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가방을 봤습니다. 텅 빈 가방. 짐을 쌌습니다. 별로 없었습니다. 옷 몇 벌, 칫솔, 화장품, 그게 전부였습니다. 민석 씨가 사준 옷은 놓고 갔습니다. 입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30분 만에 짐을 다 쌌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뒤돌아봤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천국처럼 느껴졌던 이곳, 이제는 지옥이었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딸깍. 그 소리와 함께 제 마지막 희망이 완전히 닫혔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까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갔습니다. 1층 로비를 나왔습니다. 밤 10시 차가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지갑을 열었습니다. 남은 돈 23,000원. 카드는 전부 정지됐습니다. 빚 때문에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배터리 15%. 누구한테 전화해야 할까요? 엄마? 아니에요. 엄마한테는 더더욱 못해요. 매니저 오빠? 이미 다 빌렸어요. 더 빌릴 수도 없어요. 친구들? 다 떠났어요. 저한테서 연락처를 내렸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아무도 없었습니다. 전화할 사람이, 기댈 사람이, 제게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걷기 시작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그냥 걸었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행복해 보이는 커플, 웃으며 걷는 친구들, 저만 혼자였습니다. 이 밤에 1시간을 걸었습니다. 다리가 아팠습니다. 발에 물집이 잡혔습니다. 편의점을 찾았습니다. 들어갔습니다. 제일 싼 삼각김밥 1,200원 하나 샀습니다. 밖에 앉아서 먹었습니다. 맛이 없었습니다. 아니, 맛을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삼켰습니다. 살기 위해서 핸드폰을 봤습니다. 포털 검색창에 제 이름을 쳤습니다. 최연우, 실시간 검색어 5위. 기사가 떠 있었습니다. 전직 배우 최연우, 불법 영상 유포 논란. 이미 퍼지고 있었습니다. 댓글을 봤습니다. 와, 진짜였네. 완전 인생 망했다. 자업자득 아님?
도박쟁이가 무슨. 눈물이 났습니다. 핸드폰을 껐습니다. 어둠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지? 정말, 이제 어떻게 하지? 대답은 없었습니다. 밤은 깊어갔고, 저는 갈 곳이 없었습니다. 새벽 2시, PC방을 찾았습니다. 남은 돈 1만 8천 원. 3시간권을 샀습니다. 4천 원.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포털을 켰습니다. 제 이름을 검색했습니다. 기사가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영상도 퍼지고 있었습니다. 제 인생이 실시간으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나을까?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생각. 카지노에서 모든 걸 잃었을 때도, 몸을 팔았을 때도 죽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진짜였습니다. 더 이상 살아갈 이유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검색창에 쳤습니다. 고통 없이 죽는 방법.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글들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조용히 챕터 8 추락의 끝. PC방에서 나왔습니다. 새벽 5시, 거리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가로등 불빛만이 제 그림자를 길게 느렸습니다. 지갑을 열었습니다. 남은 돈 1만 4천 원. 이 돈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밥 한 끼? 모텔 하루? 아니면 마지막 담배 한 가? 편의점에 들어갔습니다. 담배를 샀습니다. 저는 원래 담배를 피우지 않았습니다. 배우니까요. 목 관리를 해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배우가 아니니까요. 라이터도 샀습니다. 남은 돈 9,500원. 밖으로 나왔습니다. 담배를 꺼냈습니다. 처음 피우는 것처럼 서툴게 불을 붙였습니다. 연기를 들이마셨습니다. 기침이 났습니다. 콜록, 콜록. 눈물이 났습니다. 기침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걸었습니다. 또 걸었습니다. 어느새 한강변에 와 있었습니다. 난간에 기대어 섰습니다. 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검은 물, 저를 삼킬 수 있을 만큼 깊은. 뛰어내리면 편할까? 중얼거렸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무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평온했습니다. 이제 곧 끝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니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해가 떴습니다. 아직 죽을 수는 없었습니다. 낮에는 사람이 많으니까요. 목격자가 있으면 안 됐습니다. 누군가 저를 구하려 들 수도 있으니까요. 밤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모텔을 찾았습니다. 가장 싼 곳. 몇 시간이요? 하루요. 3만 원이에요. 9,500원밖에 없는데요. 주인이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초라한 제 모습, 더러워진 옷, 푸석한 머리. 안 돼요. 나가세요. 쫓겨났습니다. 다른 모텔을 찾았습니다. 최소 2만 원이에요. 또 쫓겨났습니다. 5번째 모텔. 가장 낡은 곳. 10,000원이면 돼요. 근데 방 진짜 안 좋아요. 괜찮아요. 돈을 냈습니다. 남은 돈 0원.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곰팡이 냄새가 났습니다. 벽지가 찢어져 있었습니다. 침대 시트는 누런 얼룩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어차피 여기서 마지막 밤을 보낼 테니까요.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봤습니다. 금이 가 있었습니다. 거미줄처럼. 내 인생 같네. 웃음이 났습니다. 자조적인.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배터리 3%. 마지막으로 검색했습니다. 최연우. 기사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전직 배우 최연우
성인 영상 유포 논란 확산. 한때 청룡영화제 여우주연상. 지금은 최연우 소속사 사실 확인 중 입장. 댓글들. 완전 인생 망했네 키읔키읔. 도박은 정말 무섭다. 자업자득 아님? 그래도 불쌍하긴 함. 불쌍하긴 뭘 키읔키읔 본인이 한 거지. 눈물이 났습니다. 하나도 틀린 말이 없었으니까요. 본인이 한 거 맞았습니다. 도박한 것도 저, 몸 판 것도 저, 민석을 믿은 것도 저, 전부 제 선택이었습니다. 배터리 1%, 엄마 전화번호를 눌렀습니다. 하지만 통화 버튼은 누르지 못했습니다. 엄마한테 뭐라고 말하지? 엄마, 나 망했어. 엄마가 자랑하던 딸, 배우 최연우. 이제 불법 영상의 주인공이 됐어. 미안해, 엄마. 효도 못해서, 자랑스러운 딸 못 돼서 문자를 썼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효도 못해서 미안해요. 자랑스러운 딸 못 돼서 미안해요. 사랑했어요. 다음 생에는 꼭 좋은 딸 될게요. 손가락이 전송 버튼 위에 머물렀습니다. 하지만 누르지 못했습니다. 이거라도 보내면 엄마가 날 찾으러 올 거야. 엄마가 내 마지막 모습을 보게 할 순 없어. 엄마가 이 더러운 모텔에서 딸의 시신을 확인하게 할 순 없어. 문자를 지웠습니다. 핸드폰이 꺼졌습니다. 배터리 0%, 세상과의 마지막 연결이 끊어졌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며 제 인생을 되돌아봤습니다. 28살, 청룡영화제 시상식, 트로피를 받아든 그날, 세상이 제 것인 줄 알았습니다. 앞으로 더 높이 올라갈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정상은 그렇게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30대가 되자 작품 제의가 줄었습니다. 35살, 거의 없어졌습니다. 이제 연우 씨 나이에 맞는 역할이, 나이, 여배우에게 나이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외로웠습니다. 일이 없으니 사람도 없었습니다. 친구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모두 떠났습니다. 남은 건 빚뿐, 대출금, 카드가, 원룸 월세, 숨이 막혔습니다. 그때 누군가 말했습니다. 강원랜드 한번 가봐. 기분 전환도 되고 좋아. 갔습니다. 그리고 빠져들었습니다. 처음으로 오랜만에 살아있음을 느꼈으니까요. 슬롯머신 앞에 앉았을 때, 버튼을 누를 때, 숫자가 돌아갈 때 심장이 뛰었습니다. 잭팟이 터졌을 때 환희, 그것이 저를 죽였습니다. 중독은 천천히 왔습니다. 한 번, 두 번, 일주일에 한 번, 매일. 어느새 저는 카지노를 떠날 수 없었습니다. 돈이 떨어지면 빌렸습니다. 누구에게든 그것도 떨어지면 팔았습니다. 차를, 귀걸이를, 그리고 결국 제 몸을. 첫 번째 남자, 100만 원, 호텔방에 들어설 때 죽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죽지 못했습니다. 카지노가 저를 살렸으니까요. 그 100만 원으로 다시 한 판 할 수 있었으니까요. 두 번째, 세 번째, 점점 쉬워졌습니다. 50만 원, 20만 원, 10만 원. 제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카지노에 갈 수 있으면. 그리고 민석을 만났습니다. 구원자인 줄 알았습니다. 사랑인 줄 알았습니다. 사랑해요, 연우 씨. 그 말을 믿었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 저를, 최연우를 사랑해준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거짓이었습니다. 저는 상품이었습니다. 800만 원짜리, 그리고 5,800만 원을 벌어준 투자 대비 700% 수익률의
성공적인 투자 상품, 그게 저였습니다. 해가 졌습니다. 창문 밖이 어두워졌습니다. 일어났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38살 최연우. 한때는 대한민국 최고의 배우. 지금은 불법 영상의 주인공. 안녕. 거울 속 제게 말했습니다. 수고했어. 여기까지 버텨줘서 고마워. 이제 쉬어도 돼. 더 이상 안 아파도 돼. 눈물이 났습니다. 거울을 안아주고 싶었습니다. 저를 안아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차가운 유리만 느껴졌습니다. 방을 나왔습니다. 모텔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옥상으로 가는 문, 잠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물쇠가 헐거웠습니다. 힘을 주어 밀었습니다. 딸깍 열렸습니다. 옥상에 올라왔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차가운 머리카락이 날렸습니다. 난간으로 걸어갔습니다.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높지 않았습니다. 5층? 하지만 충분했습니다. 난간에 손을 얹었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심장이 뛰었습니다. 무서웠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평온했습니다. 드디어 끝나는구나. 멀리 카지노 네온 사인이 보였습니다. 반짝거리는 모든 게 거기서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겁니다. 엄마, 바람에 실려 사라지는 목소리. 미안해요. 좋은 딸 못 돼서, 자랑스러운 딸 못 돼서, 사랑했어요. 정말 많이. 하늘을 봤습니다. 별이 보였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저 별들 중 하나가 되는 걸까? 웃음이 났습니다. 난간에 올라섰습니다. 바람이 더 세게 불었습니다. 균형을 잡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인생을 떠올렸습니다. 트로피를 받던 날, 엄마가 웃던 얼굴, 첫 주연작 촬영장, 행복했던 순간들, 그리고 카지노, 민서, 어둠, 고통스러웠던 순간들. 이제 괜찮아. 눈을 감았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미안해요. 모두에게 마지막 말을 남기고 에필로그 그 후 TV 뉴스 마이너스 오전 9시 전직 영화배우 최연우 씨가 강원도 정선의 한 모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극단적 선택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박지수 기자입니다. 새벽 6시경 이곳 모텔 주인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옥상에서 발견된 고인은 전직 배우 최연우 씨로 확인됐습니다. 한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배우였던 최연우 씨. 10년 전 영화 그 여름의 기억으로 청룡영화제 여우주연상을 수상하며 정상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시상식장, 트로피를 받아든 연우, 환하게 웃는 얼굴. 하지만 최근 몇 년간 작품 활동이 없었고 도박 빚으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최근 고인의 사생활 영상이 불법으로 유포되면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연우의 대표가 인터뷰 화면에 나왔다. 연우 씨가 많이 힘들어했던 건 사실입니다. 저희도 도우려 했지만 정말 안타깝습니다. 연우를 아꼈던 매니저도 밝고 착한 친구였어요. 다만 외로움을 많이 탔어요. 혼자 있는 걸 힘들어했죠. 제가 더 신경 썼어야 하는 건데 경찰은 고인이 남긴 흔적과 주변 증언 등을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편 고인의 불법 영상을 유포한 용의자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빈소, 영정사진 속 연우는 웃고 있었습니다. 10년 전 시상식 때 찍은 사진.
가장 행복했던 순간의 모습. 조문객은 많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앉아 있었습니다. 멍하니 눈물도 나오지 않는 듯. 어머님, 조의를 표합니다. 우리 연우가 왜 죽었을까요? 엄마가 물었습니다. 아무에게도, 그리고 모두에게 착한 애였는데, 열심히 살았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대답해 줄 사람은 없었습니다. 전 매니저가 왔습니다. 연우야, 미안해. 형이 더 잘 챙겼어야 하는 건데. 소속사 후배 배우들이 왔습니다. 선배님, 편히 쉬세요. 하지만 정작 중요한 사람은 오지 않았습니다. 강민석? 그는 오지 않았습니다. 민석은 노트북을 펼치고 앉아 있었습니다. 아메리카노를 마시며 평온하게 TV에서 뉴스가 나왔습니다. 전직 배우 최연우 씨 사망. 민석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화면을 봤습니다. 연우의 사진이 나왔습니다. 잠시, 아주 잠시, 뭔가 스쳐 지나가는 표정, 죄책감, 후회,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노트북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화면에는 다크 웹사이트가 열려 있었습니다. 고 최연우 미공개 영상, 마우스가 움직였습니다. 업로드 버튼 위로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긴 침묵. 그리고 하지만 다음 날 고 최연우 VOL 파이널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다크웹에 떠돌았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하지만 아마도 사실일 한 배우의 추락. 그것은 한순간에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10년에 걸쳐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그녀는 무너져 갔습니다. 도박이라는 늪, 외로움이라는 어둠, 그리고 사랑이라는 거짓. 최연우는 그 모든 것에 속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속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믿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누군가 자신을 사랑해준다고, 구해준다고. 하지만 현실은 잔인했습니다. 그녀를 구원한 줄 알았던 남자는 그녀를 이용했습니다. 그녀의 몸을, 그녀의 사랑을, 그녀의 절망을 모두 돈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죽은 후에도 그 영상들은 여전히 어둠 속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당신이 클릭한 그 영상, 당신이 본 그 사진, 그 속의 여자도 누군가의 딸이었습니다. 누군가가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잊고 살아갑니다. 화면 너머의 그들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도박 중독은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그 무너진 인생을 이용해 돈을 버는 악마들이 존재합니다. 최연우의 이야기가 허구이길 바랍니다. 하지만 현실은 더 잔인할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카지노에서 모든 걸 잃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절망 속에서 극단적 선택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사랑이라 믿었던 것이 거짓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도박 상담 국번 없이 1336, 자살 예방 상담 국번 없이 109, 1393. 당신의 인생은 소중합니다. 최연우처럼 끝까지 가지 마세요. 누군가에게 손을 내미세요. 도움을 청하세요. 그것이 용기입니다. 그것이 진짜 선택입니다. 최연우는 혼자였습니다. 끝까지. 하지만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부디 이 이야기를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당신 곁에 누군가가 힘들어하고 있다면 손을 잡아주세요. 그것만으로도 한 사람의 인생을 구할 수 있습니다. 최연우, 그녀의 명복을 빕니다.
그리고 그녀와 같은 비극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영상은 도박 중독의 위험성과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한 픽션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는 세상 어딘가에서는 이것이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기억해 주세요. 당신의 선택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클릭하기 전에 한 번만 더 생각해 주세요. 감사합니다.